솔직히 말하면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하루하루 출근하며 쌓였던 피로, 사람과의 끝없는 줄다리기, 회의실에서 흘려보낸 시간들 이제 그런 것들에서 해방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꽤 들떴었죠. 그런데요, 막상 퇴직을 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허전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쉬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 시간이 이렇게도 많았나?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네? 같은 생각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면서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퇴직 후의 삶이 어쩌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서서히 커졌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단 저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은퇴 후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이번 글에서는 저처럼 은퇴 후 다시 일을 찾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의 삶이 어딘가 불안하다면 아마도 꽤 공감하실 거예요. 1. 돈보다 시간이 무서웠어요. 마이너스 62세 공무원 출신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지방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하셨어요. 정년까지 채웠고 연금도 평균 이상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넌 뭐 걱정이냐. 이제 그냥 여행 다니고 놀면 되겠네. 하고 부러워했대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늦잠도 자고 하고 싶었던 드라마도 몰아보고 평일 낮에 부부 동반 모임도 나가보고요. 그런데 딱 3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하루가 너무 길고 시간은 넘쳐나는데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더랍니다. 예전에는 누구에게든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역할이 사라지니까 갑자기 존재감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요. 그렇게 6개월쯤 흐른 어느 날 그는 마트 계산 아르바이트 공고를 받고 망설이다가 지원했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무서웠어요.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이처럼 일이 꼭 돈 때문만이 아니라 존재감과 삶의 리듬을 위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2.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자영업 은퇴자 B씨의 이야기. B씨는 50대 중반까지 음식점을 운영했어요. 지역에선 꽤 유명한 집이었고 아이들도 장성했고 은퇴 후를 대비해 소형 아파트 2채를 마련해 뒀다고 합니다. 은퇴 계획은 명확했어요. 전세 놓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끔 여행 다니며 지내자는 거였죠.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생깁니다. 전세금 하락, 공실, 그리고 자녀의 해외 유학비. 계산은 맞았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결국 은퇴 후 1년 반 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음식점 운영은 체력이 안 따라줘서 포기하고 지금은 단기 계약직으로 건물 관리 일을 하신다고 해요. B씨가 강조한 건 이거였어요. 노후 자금은 계획이 아니라 시나리오로 준비해야 해요. 좋은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 다 염두에 두고 유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놨어야 했는데 난 너무 딱 떨어지는 계산에만 집착했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죠. 나는 잘 준비했어 라는 안심. 하지만 현실은 늘 변수로 가득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3. 아내와의 갈등이 이를 다시 찾게 했어요. 마이너스 60세 대기업 퇴직자 C씨. C씨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했어요. 웬만한 재정 준비는 되어 있었고 은퇴 후엔 골프와 독서를 즐기며 편안한 삶을 꿈꿨죠. 하지만 은퇴 후 의외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부부 갈등이었어요.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아내와 마찰이 잦아졌다고 해요. 대화가 오히려 줄었고 생활 리듬이 서로 달라지면서 갈등이 깊어졌죠. 평생 밖에서 바쁘게 일만 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려니까 아내가 피곤해 하더라고요. 나도 답답하고 그 감정들이 서로에게 상처가 됐어요. 결국 그는 생활비 벌기보다는 심리적 거리 확보를 위해 다시 일을 찾기 시작했고 지금은 주 3일만 출근하는 재택 기반 자문 일을 하고 있어요. C씨는 말합니다. 은퇴는 혼자 맞는 게 아니에요. 가족,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금세 문제가 터져요.
전문가의 인사이트 은퇴 후 다시 일하게 되는 세 가지 핵심 이유. 이 세 가지 사례를 종합해보면 은퇴 후 다시 일을 찾게 되는 공통된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경제적인 예측 실패. 물가 상승, 자산 수익률 하락, 예기치 못한 지출 등 현실은 계산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연금이나 임대 수익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부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소득을 유연하게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의 파트타임, 자문, 온라인 강의 등을 미리 고려해 두는 게 좋습니다. 2. 정체성의 상실과 사회적 고립.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고 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일은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역할을 부여해주는 장치라는 걸 간과해선 안 됩니다. 3. 가족 내 역할 변화. 은퇴 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감이 드러납니다. 특히 부부 관계는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같이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도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그래서 다시 일을 찾는 게 실패일까?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다시 일하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자책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오히려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대응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왜 일하는지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당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는가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은퇴 후 다시 일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나 후퇴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것은 삶을 주도적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으니까요. 퇴직 6개월 후 내가 다시 일을 찾게 된 건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삶의 리듬, 정체성, 소속감 그 모든 걸 지탱해 주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던 거죠. 혹시 지금 당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 우리 모두 조금은 늦게 배워가는지도 모르겠네요. 앞서 이야기한 퇴직 후 다시 일을 찾게 되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특히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팁과 사례, 수치 중심으로 풀어드릴게요.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 은퇴를 앞둔 분이나 은퇴 후 불안을 느끼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경제적 준비, 예상보다 더 촘촘하게 계획하자. 은퇴 준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돈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내 자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거나 투자 수익률이 떨어져 자산이 빨리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퇴 후 평균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연금과 저축으로 월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면 부족한 50만 원은 적금이나 투자 자산에서 뺐어야 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연 3% 이상이라면 10년 후엔 생활비가 약 337만 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니까 자산 고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 예컨대 병원비, 자녀 결혼 비용, 주택 수리비 같은 변동성 큰 지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은퇴 전 최소 3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보세요. 낙관적 시나리오, 현실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로 나누어 각 경우에 얼마나 자산이 줄어들지 예상해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죠. 예를 들어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한다, 임대 부동산을 추가로 마련한다 등으로 대비해 두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58세 D씨는 초기에는 연금과 적금만으로 생활을 계획했는데 2년 차에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서 자산이 급속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고 수입이 월 70만 원 정도 늘어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2. 정체성 상실과 사회적 관계, 일이 가진 또 다른 가치 이야기. 일이 단순히 돈 버는 수단만은 아니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운 역할이나 사회적 관계를 미리 계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봉사활동, 동호회,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를 전문적으로 발전시켜 강사 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덕분에 재택으로 강의나 컨설팅,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져서 자신의 경력이나 지식을 살린 일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전문가들은 은퇴 전 12년 전부터 일이 아닌 활동을 찾아보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은퇴 후 완전한 무 상태에 빠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서울에서 60대 후반인 이 씨는 은퇴 전부터 사진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고, 은퇴 후에는 이 활동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진 강의를 만들어 월 100만 원 정도 부수입을 얻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좋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3. 가족과의 관계 재설계, 갈등을 줄이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갈등도 은퇴 후 흔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기대와 생활 패턴이 달라서 충돌이 생기곤 하죠. 이럴 때는 적절한 거리 두기가 매우 중요해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서로의 사소한 습관이나 말투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쉽거든요. 실제로 63세 FC 부부는 은퇴 후 3개월 만에 매일 사소한 말다툼을 반복하다가 각자 하루에 2시간씩은 각자 취미 활동이나 외출을 하기로 약속했다고 해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갈등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또 서로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것도 중요해요. 가사 분담이나 재정 관리, 가족 행사 참여 등에서 이전과 달라진 상황을 명확히 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팁 하나 드릴게요. 감정을 표현할 때는 너 때문이야 같은 비난 대신 나는 이런 점이 힘들어라고 말하는 I 메시지 I 마이너스 메시지 방식을 활용해 보세요. 이 방법은 상대방의 방어심을 줄이고 대화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4. 현실적 일자리 찾기, 은퇴자에게 맞는 일의 유형과 준비법. 은퇴 후 다시 일을 찾는다고 해서 무조건 힘든 육체 노동이나 과거 업무와 동일한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은퇴자의 역량과 체력,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옵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단순 육체 노동 대신 파트타임 사무보조, 온라인 고객 상담, 컨설팅, 강사, 프리랜서 작가 같은 지식 기반 직업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재취업자의 40% 이상이 임시직이나 시간제 일자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은퇴 전부터 은퇴 후 이를 대비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기초교육, SNS 마케팅, 영상 편집 같은 기술은 지금도 꾸준히 수요가 높죠. 서울에 사는 59세 씨는 은퇴 전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해 걱정이 많았는데 동네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현재는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보조하며 월 8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5. 건강관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필수 과제. 경제적, 사회적 준비만큼 중요한 게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나 활동을 위해선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관절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를 소홀히 하면 활동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게 관건이에요. 서울 강남에 사는 61세 H씨는 매일 아침 40분씩 걷고 은퇴 후 배운 요가를 주 3회 하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건강 덕분에 매주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 대상 독서 지도 봉사도 하며 활기찬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다시 일을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죠. 다만 그 선택이 절박함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이 되려면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건강적 측면에서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을 점검하고 만약을 대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평생교육원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은퇴 후 생활 계획에 대해 솔직히 대화해 보는 겁니다.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하지만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은퇴 후에도 빛나는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